네,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 시작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시간은요, 토마토 투자 클럽의 권혁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권혁입니다. 네. 자,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는 이제 장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방향성을 잡기가 참 애매했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금요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저번 주 금요일장의 좀 작지만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거래대금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거래소 거래대금이 9조 정도 나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조정장에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줄어들면 좋습니다. 오늘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의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확인해 보니까 이때입니다. 작년 11월 2일이죠. 이날 이후로 거래 대금이 가장 적은 날이었고요. 지금 시장의 리스크는 전부 어떻게 보면 수면 위에 있는 리스크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 대금이 가장 적은 날이 작년 11월 이후 나왔다라는 게 이유라고 한다면 시장 관망세가 갈 만큼 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수면 위에 있다는 리스크가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공급 측 인플레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가 다 알고 있는 리스크이고 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관망을 하는 거라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모두의 관심이 줄어드는 타이밍엔 또 반등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또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는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11월 2일 이때도 보시면은 페드가 돈 풀고 횡보하면서 이중바닥 찍고 삼중바닥 이렇게 찍을 때 이때 분위기 기억하시겠지만은 시장 폭락한다고 또 난리도 아닐 때예요. 근데 이때 리스크 뭐였나요? 대선 불확실성이랑 코로나 리스크죠. 눈 뜨면 또 일일 확진자 최고치고 다들 알고 있는 또 수면 위의 리스크였습니다. 또 하나의 지금과 공통점이 뭐였냐면 거래대금이 급감하고 이렇게 시장 관망세가 짙어지니까 시장에 돈은 페드가 풀어서 많은데 그 많은 돈들이 또 비트코인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도 2018년도 제외하면은 다시 또 비트코인이 또 신고가 쓰면서 쭉쭉 달려갈 때입니다. 지금처럼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오늘 당장은 아니겠지만 현재 시장의 리스크가 모두들 알고 있는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관망세도 갈 만큼 갔다라는 작지만 긍정적인 지표였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또 섹터별로 좀 보자면 업종 상승률 1위가 이제 종이목재였죠. 그러니까 골판지 재지 쪽이 이제 장 초반부터 좀 강하다가 윗골이 이렇게 쫙 달렸는데 다시 한시 정도 좀 넘어가니까 수급이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테마적 관점에서는 좀 끝날 것 같진 않고요. 참고로 최근에 그 출판사들도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주식책만 엄청 팔렸지 그 출판용 재지 가격도 올해 25%가량 급등했었고요. 인쇄용판 그 제작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가격 그 재본비 이것도 원가비 중에서 한 20% 이상 차지하는데 이것도 급등했죠. 그리고 출판용 용지 가격까지도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비용이 올랐어요. 근데 도서 시장 자체도 좀 침체되면서 종이값을 책값에 그대로 전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도 이런 이슈들 때문에 한 2, 3주 전에 제지주 쪽을 좀 쳐다보고 실제로 그때 중국 골판지 가격이 전고점까지 올라오면서 올라오길래 제가 그 돌직구 방송에서도 전력난 때문에 더 오를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지금도 계속 관심 가지고 좀 추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일단 골판지 그 포장 조합 쪽에서 가격 인상안을 제시했다라고 금요일 날 뉴스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못 올리면은 제조업체들 거의 망합니다. 진짜 힘들어져요. 특히나 지금은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용인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대략 올해 말쯤이면은 좀 인상안이 받아들여지면서 구조조정은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중국 폐지 가격까지도 폐지가 또 증가하게 되면은 중국 폐지 단가가 또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폐지 단가가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 상승이 아니라 또 추가 급등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면 관군제도 있죠. 또 이제 테린 페이퍼 상장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밸류도 또 리레이팅 되기 좋은 시점이 될 거고요. 어쩌면 이번 실적 발표 때 좀 부정적 흐름 충분히 또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좀 기회의 요인으로 계속 추적해 보시자.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선 가장 좀 기대되는 업종이라고 보겠고요. 그리고 업종 상승률 2위가 이제 통신업종이었죠. KT나 LG U+ 같은 경우는 이제 0.6% 가량 하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올린 거는 SK텔레콤이 올린 겁니다. 4.7% 상승 마감했는데요. SK텔레콤이 지금 인적 분할 앞두고 있죠. 11월 1일 기준으로
인적 분할을 앞두고 있고요. 통신 사업화는 그 SK텔레콤 그리고 반도체와 그 정보통신 기술 투자 영역 맞는 SK 스퀘어로 인적 분할을 됩니다. 이거 하려면은 이제 정리 기간도 필요하겠죠. 내일부터 11월 그러니까 10월 26일 내일부터 11월 26일 한 달간 거래 정지되기 때문에 일단 이거 기억하시고요. 여러 전망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인적 분할 특성상 분할되고 초기에는 좀 빠질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요. 인적 분할 비율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6대 4입니다. 예, 텔레콤이 6이고 스퀘어가 4인데요. 텔레콤도 분할 이후에 적정 가치가 좀 유지될 거라고 보는 게 배당이 최소 현재 기준은 유지한다고 하고요. 텔레콤은 지금 배당주 입장에서 4%대 배당 수익률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 메리트가 적정 가치를 좀 유지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SK 스퀘어도 정보통신기술 자회사들이 팀앤 모빌리티, 웨이브, SK 하이닉스, SK 플래닛, 11번가 원스토어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성장성은 확보가 됐는데 그냥 숫자로만 봤을 때 지분 가치 나온 거 확인해 보면은 한 21조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 지주사 할인율 50% 넘게 한 60% 때려버리면은 시총이 7조 조금 넘겠고요. 그 당장 오늘 매수해서 그렇게 본다면 오늘 매수해서 크게 먹을 건 없겠지만은 근데 이게 저도 지금 말씀드린 수치는 저도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선 손해보고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논리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금요일장에서도 좀 좋은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뜨거웠던 만큼 큰 폭의 물량이 나온 업종이 이제 누리호, 항공우주 쪽이죠. 금요일 장중에도 크게 떨어졌지만은 특히나 이건 발사 시점 때문에 목요일장 마감하고 시간에서 엄청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목요일장 마감하고 5시 40분 그쯤에 성공 뉴스 뜨더니 AP 위성이 시간에 상한가 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막 9%씩 오르고 그 한국 항공우주도 7%씩 굉장히 강했는데 시간에 장 마친 이후에는 발사는 성공했지만 그 궤도 안착은 실패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러니까 금요일 장중에도 많이 빠졌지만은 특히나 목요일 시간에서 성공했다라는 뉴스 보고 잡으신 분들은 타격이 훨씬 컸던 거죠. 이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시초가에서만 거의 마이너스 5% 맞고 시작했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일정 매매 같은 경우는 결과가 어떻게 됐건 간에 센티멘탈의 포커스가 차익 실현에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 매매를 하실 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결과값에 베팅하지 말고 기대감에 베팅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 제가 9월 13일부터 돌직구 방송에서 이제 그 잠재적 복병이 LFP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잠재적 복병이 터진 거예요. 사실 말씀드린 게 실현된 거니까 이제 또 전망을 해보자면은 2차 전지 쪽 멀티플을 지금 최소한 2년 이상 땡겨서 매기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싼데 이게 납득되려면은 실적으로 증명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포스코 케미컬 실적 발표 나왔죠. 네, 컨센 하회했고요. 3분기 매출이 5천억 정도, 전년 대비 30% 증가했어요. 증가했지만 컨센이 5,170억인데 5천억 나왔으니까 네, 미달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62% 상승한 314억. 근데 컨센이 37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미달했죠. 알아보니까 이유가 중국 쪽 원자재 비용 상승이랑 그리고 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유가 일회성 비용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겠고요. 최소한 비용 부담이 증가된 건 맞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전년 대비 크게 성장한 건 맞지만요. 전년 대비 크게 성장한 건 맞지만 컨센 대비 미달했다.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앞으로의 밸류를 최대한 땡겨서 비싼 가격을 매기고 있는 상황이라 이걸 상회하는 실적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 가능성이 점차 지금 낮아지고 있는 거고 비싼 가격만큼 고려하지 못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만큼 낙폭도 커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고려하지 못한 이벤트라는 건 9월부터 말씀드린 그 잠재적 복병 LFP였고요. 앞으로도 고려하지 못한 이벤트가 또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하는 만큼 퀀트적으로 미래가치를 땡겨온 2차 전지 쪽은 그만큼 낙폭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로 이제부터 2차 전지 업종에서도 잠재적 복병을 찾기 위해서 또 이제는 좀 계속 노력하는 상황이 나올 거고요. 이게 센티멘탈을 훼손시켜서 상승 동력이 전처럼 강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상승 동력은 전처럼 강하지 못하겠지만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끌고 올라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제가 예전 그 모빌리티 강의 때랑 2차 전지 강연 해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얘네들을 끌고 올라가는 가장 큰 원동력은 지금 신고가 쓰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물론 현재 이슈를 따져보면은 이 LFP 이슈로 뭐 NCM, NCA, NCMA 같은 이 3원계 모멘텀이 꺾인 거랑 테슬라가 다시 신고가 뚫고 올라가는 관계성이 모호한 게 사실이지만요. 이런 나무의 관점보다 숲을 바라봤을 때 테슬라가 받쳐주면은 시장의 섹터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멀티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속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은 큰 방향성이 디커플링 돼버린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좀 전망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게 전망에 이어서 전략적으로 좀 말씀드린 게 소재주들의 랠리가 끝나고 장기적인 관점에선 셀 업체들, 특히나 앞으로 분할 걱정 없고 마진율의 지속적 상승이 기대되는 삼성 SDI를 관심 있게 보시자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관점은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정리하자면 금요일장은 2차 전지도 그렇고 뭐 수급적인 특징을 봤을 때 최근 들어서 가장 진한 시장 관망세가 나왔죠. 그만큼 모두가 알고 있는 리스크라는 측면에서 시장 전망보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좀 과감함이 필요해졌다. 이렇게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시장의 관망세가 갈 만큼 갔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그럼 이제는 방향성이 좀 나오는 건가 좀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10월의 마지막 이제 주가 될 텐데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네, 먼저 전일 그 뉴욕 증시 흐름을 봤을 때 오늘 우리 시장 흐름도 대체로 힘들 겁니다. 근데 오늘은 좀 버티시거나 아니면 장중 낙폭 커질 때 과감하게 분할 매수 좀 천천히 들어가 보세요. 이건 중기적 관점이고요. 사실 2008년 이후 배드가 돈 풀고 나서 매년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부터 시작해서 뭐 불안감을 늘 상존했지만요. 11월 달, 12월 달 두 달간 합쳐서 5% 이상 빠진 장이 없습니다. 최근 10년, 11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이게 뭐 패턴의 관점이긴 하지만 현재 이 위치에 있어서 음, 이 패턴의 신뢰성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렇게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상황일 때는 단기적으로는 대형주 쪽에서는 재미를 보기 힘드세요. 그 중소형주 쪽 낙폭을 키우는 시점에 저점 매수 관점 가져보시면 좋을 텐데 역시나 가장 좋은 건 현재의 병목 현상에서 자유로운 업종들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업종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 수급 환경 뭐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이후와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그때와는 다르게 개인이 아니죠. 개인이 상반기까지 끌어올린 게 맞다라고 본다면은 맞는데 하반기 최근 흐름 보면 아니죠. 그러니까 기관과 외인 수급에 따라서 종목군들 움직이고 있고요. 역시나 메이저 수급이 받쳐주는 업종에서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중소형주 쪽에서 그리고 병목 현상과 무관한 곳 그리고 메이저 수급이 받쳐주는 것. 그러니까 이거 세 개 합쳐보면 좁혀지죠. 대표적으로 메타버스 나옵니다. 메타버스는 오랜 기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장기적으로 보시라고 했죠. 다음 달이면은 그 아티스트 구독 경제 플랫폼인 디어유도 상장이 돼요. 저번 주 금요일에 그 디어유 간담회가 열렸는데 제가 이거 봤거든요. 첫 번째로 커머스 사업에 제가 좀 놀랐고요. 역시나 메타버스입니다. 두 번째로 NFT가 도입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중요한데 이 NFT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플랫폼이 이런 아티스트 플랫폼이 될 거라고 저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 사업 계획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던데 얼마를 어떻게 쓰고 그러니까 얼마를 어떻게 쓰고 얼마를 언제까지 어떻게 벌게 될지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 구체적 내용의 논리도 충분히 납득이 돼서 역시나 좀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상장되고 만약 바로 따상을 간다라고 한다면은 시총이 1.2조가 조금 넘게 될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선 이 정도도 충분히 줄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그때 또 가봐야 되겠지만은 현재 시점에서 이런 시나리오를 짰을 때 역시나 동종 메타버스 업종들의 주가가 선행적으로 이렇게 리레이팅 되는 게 좀 납득도 되는 상황이라면 단기적인 흐름도 충분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원전 쪽은 제가 지속해서 뭐 방송에서도 리딩을 드리고 있고 한데요. 보유 중이신 분들에게 두 가지 관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패시브적 관점에선 그냥 쭉 들고 가시라. 지속 보유 관점 말씀드리겠고, 액티브적 관점에선 오늘장 시초가부터 갭 띄우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뭐 한신기계, 한전산업 이런 것들 갭 띄울 겁니다. 장 시초가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은 분할적 매도 관점 잡으시고요. 장중 낙폭 키울 때 다시 밑에서 담으세요. 그러니까 적극적 플레이 되시는 분들만 따라가시고, 아니면 그냥 쭉 들고 가시라. 그러니까 제가 그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계속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제 좀 차익 물량 나올 거예요. 그래도 적극적 대응 좀 부담되시면은 그냥 쭉 들고 가셔도 좋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금요일 특징주 설명드리면서 앞서 좀 전망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바닥권에서 돌리고 있는 제지 쪽, 제지주들, 다음 달이면은 테일링 페이퍼 상장이 있죠. 그 상장에 맞춰서 리레이팅 되기 좀 좋은 타이밍인데, 관군제도 있죠. 그런데 가격 인상안까지 지금 강요 인상도 지금 1,000개 이상의 기업들한테 제시된 상황.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장은 마진율이 개선되는 기업의 프리미엄이 생깁니다. PPI는 뛰는데 CPI는 지금 PPI만큼 못 올라가죠. 결국 기업 전체 마진율은 줄어들어요. 그만큼 마진율이 개선되는 기업은 희소성 프리미엄을 받을 건데, 지금 골판지 가격이 초급등하고 있는 시점에 이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바닥권에 있는 업종 쪽에서 이쪽 좀 보시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기적 관점에선 지금 재료 소멸이 끝난 우주항공 쪽, 오늘 한 번 더 눌릴 때 그때부터는 좀 분할 매수 관점 좀 들어가 보세요. 이번 발사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년 5월 발사 전까지 정부 지원 추가되고요. 또 원인 분석 보고서 나오면서 기대감은 더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에서는 실패했다라고 이야기 나오지만은 지금 이게 궤도 안착에만 실패한 겁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냐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최초로 뭐 주행시켰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목표 거리가 부산에서 서울까지였다라고 칩시다. 근데 부산에서 경기도까지는 자율주행으로 간 거예요. 이건 재료 소멸이 아니라 하나의 이벤트로만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궤도 위성 쪽 우주 사업 모멘텀들을 보셔야 되겠고요. 방산 업체들 계속 보셔야 한다. 이것도 중기적 관점에서 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소형 병목 수급 이 키워드의 교집합이 될 수 있는 게 메타버스와 원전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제지 그리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항공 우주까지 이 네 가지의 키워드를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좁혀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지금 주의 깊게 보고 계시나요? 네, 말씀드린 교집합 중에 아무래도 가장 교집합 힘이 강한 게 이제 메타버스 쪽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관련해서 바이브 컴퍼니를 좀 들고 왔습니다. 10월에 상장된 그 메타버스 ETF 4종 중에 그러니까 바이브 컴퍼니는 이 세 종류의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AI랑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 사업부터 디지털 트윈 그리고 테크핀 그리고 메타버스 쪽 사업으로 이렇게 계속 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7월 달에 상장된 지도 얼마 안 된 이 바이브 컴퍼니가 지금 그때 300억 전환사채 발행을 하길래 그때부터 좀 재밌게 봤었는데, 이 300억 그 전환사채 땡긴 걸로 뭘 하나 봤더니 8월에 이지스 지분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보고 나서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게, 이 이지스가 도시공간 기반의 메타버스 사업을 하려고 그 국내 최초로 3D 공간 정보 엔진을 개발하면서 업력을 쌓은 기업이었거든요. 이걸 왜 제가 긍정적으로 봤냐면, 원래 이 바이브 컴퍼니가 하려고 했던 메타버스 플랫폼이 쉬운 말로 좀 거울 세계입니다. 실제와 거의 똑같은 지역을 내 아바타가 이동하면서 마음에 드는 식당이나 건물에 들어가고요. 거기서 내가 이제 필요한 정보도 똑같은 거울 세계다 보니까 습득을 하고 예약도 하고, 뭐 가게 주인이 있으면 챗봇으로 실시간 대화도 지금 이루어지는 것도 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말 그대로 거울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비전을 말해놓고 실질적으로 구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메타버스 기업들을 좀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또 그 기업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직원들이죠. 기술에 포커스를 맞춘 기업일수록 사람이 중요해요. 이 임원들이 회사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는지, 또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데, 지금 동사의 임원 현황을 보면은, 네,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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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 17년, 20년, 15년, 이런 상황이에요. 물론 몇몇은 뭐 10년 초반대라던가 미만도 있는데, 대부분이 장기 재직 중입니다. 신뢰성을 대변하고요. 또 최근 들어오신 분 중에 이제 안창원 이사님,
이분도 있는데 카이스트에서 지금 보시는 거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에서 학사과 박사까지 학위를 받았고요. 그 후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뭐 클라우드랑 빅데이터 시뮬레이션 관련해서 책임연구원으로 20년간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지금 바이브 컴퍼니가 하려고 하는 그 디지털 트윈 구인에 대해서 이분이 2018년도부터 준비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분 더 계신데 이재용 대표 올해 4월에 선임됐거든요. 그러면서 동사가 지금 디지털 트윈이랑 메타버스 쪽으로는 방향성이 좀 확실하게 잡혔는데 이분도 보시는 것처럼 대단한 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바이브 컴퍼니는 당연히 지금 적자 상태인데 어떻게 이런 분들 모셔올 수 있었을까요? 물론 기업의 성장성을 보시고 들어오셨겠지만은 스톡 옵션이에요. 근데 이재용 대표님이 지금 받은 스톡 옵션 행사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32,400원입니다.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32,400원입니다. 지금 주가도 3만 원대예요.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동사의 연결 자회사인 그 퀀티스를 통해서 지금 신규 사업도 충분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ATS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AI 기반으로 가상화폐도 지금 자동 매매 트레이딩 환경을 제공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24시간 돌아가는 이 암호화폐 시장 특성상 이 AI 트레이딩 시스템의 성장성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선 더 기대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첨언하자면 주말에 그 소프트뱅크가 제페토에 2천억 투자한다는 내용 나오더라고요. 뭐 여기에는 직접적인 수혜주로서 뭐 알체라나 위직 스튜디오 그리고 MP 같은 기업의 수혜를 보겠지만은 업종 전반적인 분위기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거라서 직접 관련주는 아니더라도 역시나 관심 가져보실 업종군 중에서 종목군으로 또 보시자 이렇게 좀 정리드리겠고요. 가격 전략 같이 좀 말씀드리자면은 현재가에서 매수 가능하시겠고 손절가 34,000원, 목표가 5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업 바이브 컴퍼니입니다. 지금 39,900원이 종가인데요. 현재가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고 손절가 34,000원, 목표가 5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 클럽 권혁 전문가와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